안녕하세요. 역사로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선민주의로 유명한 그 손문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생은 1866년 11월 중국 남방의 광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동성 상산현 현재의 승산시에 속하며 주광의 하부에 있는 홍콩에서 약 80km 떨어진 주광 삼각주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중국이 유럽 열강인들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던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부분이며 거의 같은 시기에 어느 대규모 농민운동 팽창국의 지도자 홍산이 고향도 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린 시절을 해가며 농민혁명 리더 홍산의 영웅적 활동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외세 침략을 직접 목도하면서 혁명의 열정을 품게 되었고, 이것은 근현대 중국의 정치 리더 가운데 많은 수가 강동지에서 났던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중농 출신의 부모 아래서 전통적 사습교육을 받던 중 1879년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던 큰형 선비의 초청이 간 것이었습니다. 훗날 혁명사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형의 도움으로 하와이에서 교육받은 뒤 1884년 2년간 또 1880년 5년간 홍콩으로 옮겨가 영국계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마카오에서 개업으로 활동하여 상당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교육, 경력 등 동서문명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데에 출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국 수준을 배우게 된 영어는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는데 유일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타독가로서 여러 분야의 서적을 담당하게 좋아하였습니다. 동서 사상을 경험하는 형태로 독자적인 사상체계인 선민주의를 장악하고 그것을 정치적 주장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그런 까닭이 하나의 시대적 사물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발발하던 1894년 하와이에서 조직된 비밀극사 홍중에는 민족주의, 중국 지배에 대한 반대라는 종족주의적 한계를 가진 외식은 하지만 만유적 왕조 곧 청조의 타도가 민국 곧 공화국의 건설을 처음으로 매우 세웠다는 점에서 이른바 공화혁명 운동의 실발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일정의 배우라 다이변을 부르던 일부 영토를 한량해야 하는 지역적인 시골의 식기조에 시골의 식기조에 조약을 했던 1895년 비밀거사 조직을 기반으로 첫 번째 반청 무장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해외로 망명합니다. 이후 1911년 10월 후베이성 우창에서 일어난 반청기가 성공하면서 최초의 혁명적인 무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을 유럽, 일본,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완스카이가 약속을 어긴 채 국회를 해산하고 임시 약법을 실패하자 공화국 소홀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완스카이에게 패배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은 지지 기반을 가지지 못한 공화혁명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신화혁명을 위원의 공화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16년 이완스키가 사망하고 이후 일본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시방 군벌들과의 합작을 바탕으로 광동을 중시해 혁명 정권을 만들지만 사적 군대를 소유한 군민들 간의 계속된 갈등으로 공화국의 명령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혁명 정권을 바탕으로 군벌에 대한 북벌을 통해 전국적 통일을 꾀하지만 오히려 한때 혁명 정권을 지지하던 군벌들과의 대립과 충돌이 격화돼 혁명 정권의 전진마저 이어가였습니다. 1922년 6월에
올해 일어난 관동 군벌 진혁명의 반란 사건은 당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일생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서구 일본과 일본의 침투를 아래 독립국 위치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적 독립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열강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열강들이 중국 침투를 비판한 것과 동시에 영강들로부터의 재정적 외교적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 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예컨대 신의 혁명 직후 일본의 일부 기업가들과 벌인 협상에서 만주지역을 일본에 하려는 대가로서 군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시도한 것은 군사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청주 다들 최고의 목표를 삼고 있었게 할 수 있었던 하는 정치적 승부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비판하던 제국의 열강과 손을 잡는 일종의 무모한 정치적 특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 무렵 시작된 소비에트 러시아의 중국 혁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새로운 희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 10월 혁명이 성공한 2년 뒤 1919년 만들어진 국제공산당 컴민테른 국제컴민테른은 공산주의 혁명의 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한 것인데 특히 식민지 역사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전략적으로 자본주의 혁명 제력과 연합을 통하여 공산주의 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른바 연합 전산 정책을 제기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컴민테른의 지원은 공산당 창당과 국민당의 연합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922년부터 본격화된 국민당과 신생공산당의 연합 후 첫 번째 국공합작이 이렇게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의 실제적인 출발은 1924년 1월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민당 개조였습니다. 1905년 도쿄에서 만들어졌던 중국혁명 동맹회를 기발로 신혁명 이후 정당으로 만들어졌던 국민당은 혁명 연수의 개인적 지도력에 크게 의존하는 근대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당은 측에서는 이 국민당에 대해서는 연합과 지원을 대가로서 보좌백기 정당으로서 이적의 기법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국민테런이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받은 데 1차적인 관심을 가진 국민당 측에서 여기에 적극 응하여 노동자 농민을 구하는 대중적 기반을 강조하는 정당 조직으로서 대대적인 기법을 하기 위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소련과의 연합, 공산당과의 협력, 노동자 농민 운동의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소련의 군사 정치적 원죄 아래 국민당 회의의 당론에 국민혁명과의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벌과의 전쟁, 독불전쟁과 전국 통일 대중운동의 폭발적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혁명이 이어졌습니다. 국민혁명의 추진 과정에서 사람과의 연합이나 공산당과의 협력을 불러서게 말했지만 국민당 내부에서 분포에 대한 국민혁명의 추진 과정이라 생각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1927년 4월 국민혁명의 최고 지도자 정재석이 조선공산당과에 대한 퇴타라면 이른바 4.11 정변을 불러봐 국공합작은 결국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28년 6월 국민혁명군이 베이징 입성, 그 이후 1928년 10월에 이른바 동북 역치의 라칭하는 동북군벌 장강량의 국민당에 대한 복속설로 전국적 통일을 이루한 국민혁명은 청정명령이라 다각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중국의 국민국가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과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국민혁명의 척에 담긴 1925년 3월 군부들과의 정치적 협정을 위해 베이징에 갔다 그것을 사망함으로써 국민혁명의 성과를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단초를 놓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민당이나 공산당을 막론하고 모두 자신들이 중국 혁명의 계승자라고 자처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국민혁명의 기본적 원력과 추진이 그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삼민주의는 1904년에 처음 그 뼈대를 갖춘 이래로 1924년 여러 차례 강령으로 최종 정리될 때까지 그 내용에 맞는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919년 5.4 운동을 경계하여 그 이전 시기의 삼민주의와 그 이후 시기의 삼민주의 내용이 강하게 구분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삼민주의 내용과 평가에 관해서 만든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크게 봐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와 노동자 농민 계급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되는 내용을 하는 신삼민주의는 대중 발견으로 일컬어진 5.4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1917년 일어난 러시아 혁명의 영향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민주의 첫 번째 대목인 민족주의는 공화혁명, 신해혁명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즉 만주적 왕조인 청조의 지배로부터 한족의 민족적 해방을 목표한 것으로 한만 혹은 반청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중국 역사상 자주 등장하는 민족의 한족 지배로부터 흡수하는 한족 민족주의는 종족주의적 학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만이 항쟁이 철폐고 공화혁명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전통적 종족주의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화혁명의 현실적 역사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오히려 적절합니다. 이런 반만민족주의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의 역할을 나타나게 된 5.4 운동을 거치면서 반제민족주의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국주의 열강과 침략으로부터 중국의 국가적 독립을 해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제 민족주의가 신혁명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국주의 실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동반하는 단계로서의 반제 민족주의는 5.4 운동 이후에야 나타나게 되고 5.4 운동 이후 등장하게 되는 공산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더욱 중심적인 정치 주장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합작 단계에서 가게 되면 반제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시민의 소국과의 연대를 강요하는 반제 연대의 주장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만민족주의든 아니면 반제민족주의든 삼민주의 중 민족주의가 전통적 중화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한 대목입니다. 특히 삼민주의 중의 민족주의가 민족주의가 티베트, 몽골, 만주족을 비롯한 전국 내 소수 민족들 중국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민족주의가 가지는 자기 모순적 한계에 대한 핍박적 시각의 지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삼민주의 두 번째 대목인 민권주의는 정계석은 중국의 오랜 정치 체제인 방제 체제를 전복한 이후 어떤 정치 체제를 구축할 것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시민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중국에서 실현할 것인가를 목표로 하여 선거의 방법과 의회 구심 방안, 구성 방안, 헌법의 제정, 법제의 실현, 정부의 구성,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간의 관계, 지방자치의 실현 문제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대 이래 중국의 정치 체제에서 늘 문제가 됐던 권력의 중앙집권과 권력의 분산과 군연 지방 분권이라는 문제는 민권주의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 입장은 상당히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직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이 미미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급 투쟁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단지 생산력을 높이면서 앞으로는 예상되는 자본주의 변화를 국가가 나서 미연에 막으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민생주의가 다수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생주의와 곧 평등을 실현하는 공산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뽕합작의 추진과 더불어 이러한 민생주의 내용에도 변화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었으니 특히 실제 경쟁을 담당하는 국민들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경제위기전 토지계획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말년에 가서 민생주의가 실제로 공산주의에 접근하는 것으로 변화해 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삼민전인 청년 역량 이후의 근대적 국민 국가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 것이고 광범위하게 다른 것으로 독립 통일을 이루고 민주적이며 큰 포강 효과를 키우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과의 관계는 1909년 도쿄에서 만들어진 혁명 단체인 중국 혁명동맹의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에 여가있던 조상을 비롯한 한국 여학생들과 다이지 타워를 중심으로 중국 여학생 간의 긴밀한 교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한인들이 중국 난민과 중국에서 이뤄진 혁명 세력과의 결혼에 공화혁명 고시의 혁명이 발발하기 이전 1908년 상하이로 망명하여 중국 혁명에 참여했던 김기용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한인 지사들이 중국 혁명과 중국 혁명 세력과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1911년 10월 신의 혁명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혁명의 성공 소식을 들은 직후 중국으로 망명해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규식 등 한인 혁명 지사들은 혁명의 중심지인 상하이 난징 지역에서 중국 혁명에 직접 참여하여 지지를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중국 혁명 지도자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가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삼민지주로 유명한 선문산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